제 8장을 시작할게요. 수열과 급수. 자,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0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이거는 또 실수의 덧셈의 결합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뭐야 같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결국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어디선가 잘못이 됐을 텐데, 자, 첫 번째 등호는 분명히 성립하죠. 그죠? 두 번째 등호도 성립하죠. 두 번째 등호, 이 등호도 분명히 성립하죠. 그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식을 가는 이 세 번째 등호는 실수의 덧셈의 결합 법칙 있잖아요. 그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1과 1을 먼저 더하고 1에다 더해준다. 결합 법칙. 물론 이거 지금 여러 개를 줄여서 쓴 건데 어쨌든 1을 빼내고 뒤에 거 2개 더하고 또 뒤에 거 2개 더하고 이렇게 식으로 결합 법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번째 등호는 그대로 뭐 이거 괄호를 먼저 계산한 거니까 이와 같이 되고. 분명히 우리가 0과 1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급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 뭐냐 하는 걸 잘못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8장에서 하려는 얘기가 수열과 급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는데 특히 뭐 수열의 여러 가지 특징 이런 거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가 무한급수가 주로 관심이 있는데 무한급수의 합이 어떤 형태로 정의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수열과 급수는 실제로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디지털 제어기 있죠? 디지털 제어기.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 온도 조절기 있죠? 이와 같은 거 이런 거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디지털 제어기라든가 또는 곡선 도형의 넓이 곡선으로 그려진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공면으로 이루어진 공면체의 부피를 구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수열의 극한을 알아야 이와 같은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다른 이제 공학 응용 분야에서는 음성이나 영상 신호 같은 경우 이건 전부 이제 풀이의 급수로 변환을 해서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풀이의 변환에서 여러 가지 급수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가 이게 급수거든요. 급수 이론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나온 정의로서 이제 수열이란 뭐냐 하면 수열이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순서로 나열한 수다. 순서로 나열한 수들이에요.
나중에 뭐 수가 문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2, 4, 6 뭐 이렇게 나가는 요 같은 게 이제 수열이 되는데 이 2가 제일 먼저 나왔다 해서 이거를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 그래서 1에서의 어떤 함수값 4는 2에서의 함수값 6은 세 번째 함수값 이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즉 주어진 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연수에서부터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데 fn equal 2n으로 주어진 이와 같은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함수로 생각할 때 즉 수열이란 뭐냐?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즉 수열이란 함수다. f. 근데 어디서?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n, 즉 n번째 항은 보통 어떻게 표시되냐면 a에다 미첨자 n을 써서 n번째 항으로 표시돼. 그래서 수열인 경우 보통 a1, a2, a3 이와 같이 일반항 an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항이라 그러고요. 이 A1을 이거를 초항이라 그러죠. 초항. 그리고 n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항을 나타낸다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n번째 일반항은 뭐라고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 이것이 일반항이에요. 자, 그래서 수열을 나타낼 때는 보통 일반항 an을 써서 앞뒤로 이와 같은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와 같은 꺽쇠 괄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기로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제어기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더울 때 뭐 30도 됐는데 에어컨을 켜면 이제 쭉 내려가서 뭐 우리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뭐 한 22도 정도로 내려간다고 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 온도들이 바로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수열의 극한의 정의가 뭐냐?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엄밀하게 해보겠어요. 수열의 극한이라 뭐냐? n이 무한히 커질 때,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어떤 값 l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때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수렴할 때 an의 극한값이 l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수열 an이 l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열 an이 l로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l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수열의 극한 또는 수열의 극한값,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렴하지 않을 경우, 아까처럼 이와 같은 극한값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 주어진 수열 A에는 발산한다. 이와 같이 발산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확한 정의,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고요. 정확한 정의는 뭐냐? 그래서 요즘 21세기에 알려져 있는
정확한 정의는 입실론 n 정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엄밀한 정의죠. 엄밀한.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엄밀한 정의인데 이거 임의에 알고 있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 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such that n이 n보다 큰 모든 수에 대해서 an과 l과의 차,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이와 같은 조건식을 만족할 때일 때 수열 an은 극한 L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렴한다. 고 하며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이다. 이와 같이 하고 또는 간략하게 an이 L로 수렴한다. 이건 약식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제 8.2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극한이 0이냐. 이거를 알아봐라. 정의를 사용해서 알아봐라. 하면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n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n을 입실론분의 2보다 더 큰 인 자연수를 택하죠. 자연수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으니까 입실론이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어도 그죠? 100분의 1이어도 아무리 작은 수가 있더라도 입실론분의 2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택하죠. 그러면 자, 위에 주어진 식 n이 large n보다 더 크면 n분의 2 마이너스 0의 절대값, 즉 n분의 2와 0의 차가 뭐가 되냐면 그냥 n분의 2가 되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large n분의 2보다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n이 large n보다 더 크니까. 이거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n분의 2 여기에서 n분의 2 하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죠. 입실론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했던 요 식을 만족하죠. n이 large n보다 크나 같으면 an과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죠? 이걸 만족하니까 따라서 잠깐만요. 그래서 따라서 왜 자꾸 움직이지?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극한이 0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주 쉬운 문제에 대해서만 해봤는데 아까 정의 8.1은 이거 번호를 안 썼네. 정의 8.1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 8.3 같은 경우 정리 8.3 an과 bn이 수렴하면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고 그리고 c가 상수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첫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의 극한은 c이다. 여기서 c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c라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c라는 수열. 즉 이거 다시 써보면 뭐예요? 초항이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이런 수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수열.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은 C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 곱하기 AN은 C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더하기 bn 또는 마이너스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의 극한과 같다. 즉, 이와 같은 극한이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들을 계산하고 더한 수열의 극한이 되고 또 빼준 게 뺀 수열의 극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리미트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곱하기 bn 각 항을 곱해서 만든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그것들을 곱해주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의 극한 이와 같이 된다. 다섯 번째, 이거 나눗셈도 된다 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an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 단 각 항에 각 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모는 0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수학의 아주 커다란 전제 조건이죠. 분모는 0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p제곱, an의 p승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의 p승과 같다. 여기서 단 p는 0보다 클 때만이고요. an의 각 항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거 증명을 그냥 우리 프루프로 쓸게요. 수열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니까 수열의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이 자연수인.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죠. 함수이므로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의 정리에 의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증명은 생략하고요. 그대로 뭐 정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예제 8.4 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건데 예제 8.4 보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예요? 8n 4승 플러스 6n 플러스 2분의 n 4승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4의 3분의 1승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하는 건데, 자, 괄호 속의 것만 먼저 계산하고 요 괄호 속의 것만 먼저 계산하고 3분의 1승은 나중에 계산할게요. 그래서 an을 요 괄호 속의 거라 그럽시다. 요 괄호 속 이라 하자.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 괄호 속의 것만 먼저 리미트를 계산해 보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을 먼저 구해보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먼저 분모 분자를 n4승으로 나누겠어요. 그러면 8 더하기 n3승분의 6 더하기 n4승분의 2. 그 다음 분자는 1 더하기 n제곱분의 2 더하기 n4승분의 4.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 분자로 이루어진 값의 극한값이니까 각각 분모 분자의 극한을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아까 했던 5번 정리의 5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8 더하기 n 세제곱분의 6 플러스 n 4제곱분의 2 이와 같은 극한 값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2 플러스 n4승분의 4.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했던 정리의 3번에 의해서 각 항에 극한들을 더해준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죠? 3번이에요. 3번에 의하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8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6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4승분의 2. 그 다음 분자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4승분의 4.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각은 이거는 아까 정리 1번에 의해서 상수니까 그냥 8이 나오겠고요. 이거는 이거 6이 앞으로 나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1인데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세제곱. 아까 정리의 6번. 그러니까 2번과 6번. 이거 뭐 줄여서 쓸게요. 1번과 2번과 6번. 이런 것들을 쭉 써주면 이거를 쭉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8 더하기 0 더하기 0. 그 다음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8분의 1이라는 이와 같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괄호 밖에 3분의 1승이 있죠. 따라서 준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3분의 1승이니까 이거는 다시 아까 6번인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의 3분의 1승이 되겠고 이거 왜? 아까 6번 성질이죠. 6번 성질에서 이와 같이 될 테고 an의 극한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3분의 1승 즉 2분의 1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 8.5 볼까요? 수열 an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의하는 건데 첫째, 모든 n에 대해서 an 항보다 a의 n 플러스 1항, 즉 일반 항보다 그 다음 항이 더 크면 크거나 같으면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증가 수열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n보다 그 다음 항, 일반 항보다 다음 항이 더 작거나 같으면 뭐라 그러냐? 감소 수열이다. 감소 수열이다. 같이 하고요. 이와 같은 증가 수열과 감소 수열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단조 수열이다. 단조롭다 해서 단조 수열. 단조 수열이라는 건 뭐냐? 증가 수열이거나 또는 감소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증가하나 계속 감소해서 단조롭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여기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가 없을 경우 모든 n에 대해서 an보다 a의 n 플러스 1이 더 크면 이면 등호는 성립 안 하니까 순수하게 증가한다 해서 순증가 수열을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보다 A의 N 플러스 1이 더 작으면, 등호 없이 더 작으면 순감소 수열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의 8.6에 의하면, 정의 8.6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8.6 먼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항들이 어떤 실수 m보다 작게 되는 인 실수 m이 존재하면, 즉 맥시멈인 건데 맥시멈이 존재하면 우리는 수열 an을 뭐라 그러냐, a는 위로 유계다. 이와 같이 위에 어떤 값이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로 유계다. 이와 같이 하고요. 두 번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보다 작은 small m, 미니멈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in 실수 m, small m이 존재하면 뭐라 그러냐, 아래로 유계다. 수열 an은 아래로 유계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위로 유계이면서 아래로 유계인 수열. 유계 수열이라고 하는데, 유계 수열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유계 수열은 뭐냐, 위로도 유계이고 그리고 동시에 and 아래로도 유계인 수열.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표시하면, 즉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실수 m이 있어서 뭘 만족하느냐, an의 절대값이 m보다 작게 되는 이와 같은 m이 존재할 때 우리는 위로 유계인 수열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제 8.7 볼까요? n분의 코사인 n파이, 이와 같은 수열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코사인 n파이는 뭐가 되나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1 등등 계속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진동하죠. 1과 마이너스 1로 진동하죠. 즉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요. 그죠? 이므로 그리고 n은 계속 커질 테니까, 이게 제일 작은 값이 1일 때, 즉 마이너스 1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이 수열 자체가 유계 수열이 되겠어요. 그죠? 유계 수열. 왜? 이 주어진 수열의 어떤 값도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단조 수열이냐? 단조 수열은 아니죠. 왜냐하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단조 수열은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이와 같은 수열은 감소 수열인가요? n이 커질수록 점점 감소하죠. 감소 수열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순감소 수열까지도 되죠. 이게 유계 수열인가요? 아니죠. 유계 수열은 아니다. 왜? 아래로 유계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 정리 8.8을 보면,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수열은 유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의 대우명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따름 정리로 유계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은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좀 참고하고요.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거의 대우명제 주어진 수열이 유계가 아니면 주어질 수열은 발산한다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는데요. 8.10인가요? 유계인 단조수열. 유계 단조수열은 즉 증가수열이나 감소수열 아무거나 괜찮아요. 단조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이거 증명은 미적분학 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결론, 이 정리를 응용할 줄만 알면 되겠어요. 먼저 유계라야 되고 그 다음 단조,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 이렇게 되면 항상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응용은 아주 간편해요. 예제 8.11 볼까요? 수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의 n승 이와 같은 수열이 수렴하느냐 이걸 알아봐라 하면 자, 요 수열이 감소 수열인 걸 알 수 있는데 즉 일반 항보다 그 다음 항이 더 작거나 같다는 거는 뭐야? 두 개를 빼서 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나누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줘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나누겠어요. 이걸 계산해 주면 an분의 a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가 an 쓰고 an 플러스 1 써서 그걸 계산할게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을 먼저 써주면 n 플러스 2의 팩토리얼 분의 3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an승으로 나누는데 이거의 역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의 n승분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약분해주면 뭐가 남나요? 약분해주면 n 플러스 2가 남고 그 다음 3의 n승과 3의 n 플러스 1승 해주면 3이 남고 그죠? 이와 같이 되겠어요. 그런데 n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의 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즉 감소수열이 로서 감소수열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유계냐 하는 건데 분명히 A1은 분명히 0보다 크죠? 그리고 AN들은 전부 A1보다는 작을 거예요. 근데 A1이 2분의 3이야. 그죠? 그래서 이므로 유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정리에 의해서 유계인 감소 수열이니까 이므로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8.12 볼까요? 리마크 8.12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은 이 뒤에 연습 문제에 나오는데 유계이고 단조 수열이에요. 즉 유계인 증가 수열이에요. 이거 연습 문제 8.1의 7번인가? 그런데 거기에 풀이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하기로 하고요. 유계인 증가 수열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수렴한다. 방금 했던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이제 있을 텐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 극한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를 2 해서 무리수 2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 로그에 밑이 되는 수죠. 그래서
요 정리를 사용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이게 실제 크기는 대략 뭐 2.718 뭐 이렇게 나가는 정도의 크기예요.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